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앞으로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아동과 청소년기에 인터넷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이칠 권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 좀 짚어보고요. 최근에 한 카페가 노 시니어존 60세 이상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내건 것을 두고 영업의 자유라는 주장,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라는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함께해 주시는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가 첫 방이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네, 뭐 주변 사람들은 잘 들었다고 하시고요.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제 미니가 나왔다고 신기하다고. 제가 50 다 됐는데 이제 네. 아직도 아기들 보듯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주변 어르신들이. 네.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길게 제 개인 얘기도 뭐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나 반응을 봤는데 그래도 비교적 칭찬해 주셔서 이렇게 마음을 약간 놓고 좀 편하게 오늘 왔습니다. 말 그대로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M장은 편하잖아요. 아니 뭐 저도 다시 들어보니까 저도 처음에 긴장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유튜브나 뭐 이런 데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시선 집중에도 이제 유튜브 판에만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말에 지상파 라디오에 나오니까 어르신들은 그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 10개, 20개 하는 것보다 지상파 라디오 한번 나오면 그걸 더 막 엄청 열광하시거든요. 이 라디오 나온다고 우리 장모님. 우리 아이가 나왔다고. 우리 장원이가 나왔다. 네. 왜 저 발을 자꾸 압박성 발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부담을 가지시는지. 부담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진지하게 길게 그러니까 토크 나누는 프로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세 분께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주제로 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나눌 이야기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어렸을 때 적은 일기, 과거 사진은 물론 전화번호와 직장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모두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연예인 얘기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수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과거에 올렸던 사진들이나 글들을 지우고 싶어요. 흔히 말해 흑역사 사진들을 많이 찍고 싸이월드에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이돌 준비하면서 얼굴도 좀 다듬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런 흑역사를 삭제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이칠 권리 시범사업 지우개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만 24살 이하 국민으로 게시물의 삭제나 접근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도입되자 학교폭력 영상이나 게시글도 가해자가 요청하면 지울 수 있냐는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자칫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가해자의 신분 세탁을 돕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흑역사를 지워준다. 흑역사를 지워. 우리 M장에게는 흑역사가 있나요? 지우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철저하게 흑역사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인생이. 사실 저는 방송인이니까 이제 좀 흑역사가 어떻게 보면 또 저의 또 이제 캐릭터나 이런 게 밈이 돼서
그게 또 제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두 분은 점잖으셔서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우고 싶은 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희 인터뷰를 했는데 막 사진을 급하게 달라고 하셔서 정말 이렇게 구부정하고 살이 엄청 쪘을 때 이제 사진을 이제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좀 없앨 수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예, 그게 뭐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보물섬이죠. 네. 흑역사 보물섬. 지금도 가끔 들어가서 제가 그때 썼던 일기들 보면 과거의 저를 만나면 이불킥이에요, 바로. 네, 손발이 오그라지는. 과거의 저를 만나면 아주 세게 꿀밤한테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나름 낭만적이었고 네. 나름 순수했다는 얘기죠. 한편으로는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흑역사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한민 작가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싸운 그릴들이 많거든요. 어디 아, 게시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럼 실수가 많이 예, 나옵니다. 열심히 싸우고 이랬는데 마침 이제 그때 서비스됐던 게시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라이코스라든가 뭐 네띠양 이런 거에 많이 연식이 남겨놨어요. 나오네. 네, 라이코스. 라이브스는 지금 없지 않나요? 언제쯤 얘기인데? 예, 저는 이제 흑역사가 알아서 지워진 케이스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삐딱선 경씨는 출처하기 때문에 남이 하는 건 절대 안 하거든요. 네. 저는 싸이월드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아, 그러세요. 트위터길래 트위터 어떻게 하는 건데 180자 이내로 쓰면 야 그거 무슨 말 하냐고 한 번도 안 했고. 네. 페이스북 잠깐 하다가 지워버렸고.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럼 뭐 청정구역이시겠네요. 사실 네, 완전. 모든 흑역사가 사실은 SNS로부터 보통 시작되거든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술 먹고 다음날 이불킥한 적은 많은데 네. 온라인 공간에서는 뭐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방송 실수 같은 것들이 영원히 이제 파일로 남아서 인터넷상에 존재할 수 요즘 있잖아요. 뭐 그걸 뭐 박제라고 한다면서요? 박제라고. 네.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예, 네. 됐고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지금 삭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삭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사무실로도 저 개인한테도 의뢰가 대단히 많이 들어와요. 이게 그래요? 삭제를 해달라는 게. 그러니까 대단히 많다는 게 뭐 엄청 많진 않지만 이제 간간히 들어옵니다. 이게 삭제하는 일 때 뭐 이를테면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요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과거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실형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되게 이슈가 돼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명인은 아니고 일반인이에요. 근데 A 씨라고 했지만 여기가 명예훼손의 특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A 씨, B 씨는 특정 안 된 거 아니야? 이게 누군 줄 알고 명예훼손이라고 얘기해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주변 사람들만 어머 이거 아무개 얘기구나라고 인식할 정도면 특정은 됐다라고 봐주거든요. 그러면 그 기사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다가 본인이 너무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해당 언론사에 엄청 좀 압박을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매일 그 해당 기자 이게 다 끝난 거고 과거 일이고 공익적 가치도 이미 다 사라지지 않았냐 내려줬다라고 제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주기도 하고요. 기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삭제가 되나요? 자기가 쓴 게 그게 아닌데? 정말 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요.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왜 기사 삭제 청구권을 넣느냐, 그거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언론중재위원을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중재 사건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 대단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기사 삭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제일 원하는 건 기사가 아예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상파 방송에 나왔다, 라디오에 송출이 됐다라는 건 이미 흘러갔기 때문에 손쓸 도리가 없고요. 그것까지 내려주는 경우로 조정이 되는 경우는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이를테면 방송 그리고 신문 기사 자체를. 그런데 인터넷으로 요즘은 많이 기사가 소비가 되잖아요. 그럼 인터넷에서는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소송까지 가는 것을 좀 비용을 미리 좀 막고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도 많아서 언론중재 의뢰도 삭제 방향으로 의뢰인들이 요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방송인분들 보면 이제 이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성 방송인 분들 같은 경우는 검색하면 과거에 이제 결혼 관련 기사들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아픔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이혼은 이제 좋은 이유로 하진 않으니까 본인도 계속 상기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 이제 사설업체에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 장의사라고 해서 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근데 있습니다. 그 비용도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싹 정리가 안 잘 안 된대요. 돼요. 예.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추가 비용을 내고 또 의뢰하고 또 의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긴 있었던 거네요. 네, 삭제 그렇습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게. 네. 근데 이제 그 문을 더 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형 전후 사진, 내 사진 아.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 삭제가 진짜 지우고 가능하다. 싶죠. 그거는 네.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사진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랑 왜 안 닮았느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함께 성형을 해야 된다. 뭐 그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거는 또 민감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사에 뭐 내가 실렸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블로그가 되든 뭐 싸이월드가 되든 어디든지 내 어떤 심경이나 뭐를 밝히는 사진이라는 거 했는데 네. 나중에 그러니까 오그라들거나 이거 문제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 퍼갔어. 네. 그럼 그것도 이제 다 삭제해달라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죠. 이게 SNS상 온라인상이라는 거는 정말 전파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삭제하는 데는 정말 큰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이 계정 같은 게 외국에 있는 서버다라고 하면 사실상 손을 못 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완결이 되지는 못할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흑역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네. 이 흑역사라는 표현이 이제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이게 흑자를 붙이는 게. 아 그렇구나. 아, 네네. 그래요? 이게 이제 건담 그 턴에이 건담이라는 이제 99년부터 2000년 이때 방송됐던 건담 시리즈에서 언급이 됐던 용어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건담 세계관이 보면 이제 지구가 그 내전 끝에 멸망을 하고 이제 우주 콜로니에서 다시 네. 뭐 재건을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막 싸워서 멸망하고 이랬던 역사를 이제 흑역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두운 과거의 역사 이제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그 한 몇 년 후부터 예능 같은 데서 사용이 되면서 네, 커뮤니티에서 먼저 많이 썼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윤미 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성형전을 제가 농담으로 그런 네. 얘기를 했지만 그냥 네. 말 그대로 그냥 프라이버시 영역에 있는 뭐 그렇죠. 그런 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아까 이제 기사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이런 기록은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 내가 얽혀 있어. 근데 그래서 삭제달 이게 과연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냐? 아,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은 기사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서 지워달라고 했을 때 지우는 게 맞느냐. 그래서 항상 이런 잊힐 권리,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걔한테 부여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범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건 지금 단계까지는 본인이 올린 자신의 게시글이에요. 아, 그래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진짜 제가 올린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이걸 지울 수 없냐. 본인이 올린 게시글은 또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퍼간 비밀번호를 아예 잊어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많은데. 그러면 지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전 국민한테 지원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만 24세 미만. 그럼 왜 네. 나이 설정을 왜 그래서 했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건 내가 알아서 지워야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서 일단은 개인 차원의 게시글은 본인이 지울 수 없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해주겠다. 이 차원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인터넷에 이제 제가 남겼던 글을 지우려고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그런 경우 많죠. 비밀번호를 찾으려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힌트를 남겨놓는 게 있어요. 질문 설정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 설정을 봤더니 여자친구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고민이 들어가. 이때 내가 만났던 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방치하면서 1인지 여인 10인지. 몇몇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내가 만났던 분 누군지 혹시 기억나니? 여러 명을 쳐보면 또 나중에 차단되고 안 되니까요. 네. 저런 솔직한 방송 태도 참 좋아요. 좀 자랑한 건데 이게 그 난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건데. 네. 요거 나이 설정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청소년기의 그 인지 발달 단계상 요 굉장히 과대한 자기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소위 이제 중2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질풍노도의 시기. 예, 네. 누구나 마음속에 흑염룡 한 마리 품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뭐 감상이라든가 자기의 웅대한 포부를 막 쓰는 어디다 남기는 나중에 거죠. 부끄러워지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시간이 지나고 뭔가 갈무리가 되면서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이제 24세 대학 졸업할 정도 나이. 적당한 네. 나이는. 예, 예. 그 정도 근데 되는 예를 것 같습니다. 들어서 요즘 이제 최근에 학폭 논란이 되게 거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폭 문제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게 덩달아가면서 소거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예. 네. 이런 거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 제가 법원에 계신 한 판사님한테 들었는데 중앙지방법원에 한 유튜브 사이트 때문에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대단히 좀 극우적으로만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그 게시 글 내지 게시 영상 삭제를 원한다는 가처분 사건이 너무 축적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대단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거칠게 그리고 이 유입을 해야 또 수익이 나다 보니까 고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돼야 된다. 유튜브는 또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규율하는 언론 매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예 그냥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입장 바꿔서 내가 올린 것을 그러니까 신청해서 삭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올린 게시물 때문에 내가 억울한 피해를 받았으면 그런 내가 경우가 많죠. 삭제를 요구할 권리 그리고 이게 있죠. 먼저 사실은 관철되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쓰는 포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임시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악의적인 저에 대한 게시글이 올랐길래 임시조치 신청을 했어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요. 30일 동안 그 가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내리도록 조치합니다. 근데 당사자가 이의하잖아요. 왜 내 게시글에 대해서 문제 삼아? 라고 하면 다시 살아나요. 그때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당사자로서는 좀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게시글이 또 공적 가치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학교 폭력 같은 경우들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우는 게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맞느냐. 그럼 법원 단계 가면은 그걸 다 헤아리게 됩니다. 남겨둘 가치와 지웠을 때 얻는 이익을 형량하게 됩니다. 비교. 뭐가 비교 우위에 있느냐를. 네.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충돌을 실제로 겪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전 출연자들이 나와서 같이 토크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게 올라가서 이제 한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갑자기 또 그 영상이 이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그 출연했던 출연자가 그때랑 좀 상황이 달라져서 삭제를 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연자가? 네, 출연자가. 그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발언 같은 게요. 네, 그때 본인이 했던 발언이지만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지금의 내 상황에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삭제를 저한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해 충돌 내지는 가치 충돌이 벌어지는 게 그러면 저는 방송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를 받아서 광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조회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방송 내용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만 또 싫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가치 충돌이 또 한꺼번에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는데 근데 도대체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 잊히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부분들과 어떻게 그럼 이것들을 조화를 이룰 것이냐. 네. 그다음에 잊힐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해자인 그러니까 피해자인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그러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세밀하게 사실은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네. 그것이 너무나 무분별한 어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그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올려서 문제가 된 것보다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맞아요. 내가 소환돼 가지고 난도질 당하고 여론 재판 당하고 예를 들어서 뭐 흑색 선전에 뭐 휘달리고 했던 분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피해 구자는 여기서부터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 또 여기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상담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성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스토킹의 대상자였고 그때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 이전이라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는 저 전 남자친구가 제 직장으로 집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교제 관계였으니까 둘이 내밀한 관계를 찍은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그걸 가지고 상당히 그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걸 지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 제동하고 싶은데 본인도 갖고 있었거든요. 이 피해자도 이걸 왜 갖고 계세요? 본인한테는 이게 상처가 될 텐데라고 물었더니 이걸 갖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퍼졌을 때 이 원본이 있어야만 지울 수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이게 나중에 헤어지고 본인들이 관계가 지속되지 않았을 때 악용의 수단으로 되는 경우를 여러 케이스에서 보면서 이게 전파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잊힐 권리 그러니까 삭제를 해야 된다.
네. 하면 근순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해주냐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잘 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그 악의적인 게시글 같은 거 구글 이런 거에 막 연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소개 성과가 해외 서버에 대해서는 잘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이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옳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실행과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이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좀 다듬어야 될 게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공공 서버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도 잊힐 사업의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확인도 어렵고. 네. 그렇죠. 항상 문제가 그냥 구경꾼이면 그럴 거면 도대체 왜 올렸어 처음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는데 그렇죠. 그건 겪어보시 않은 거고 누구는 간밤에 그렇게 그러니까 센치해져가지고 그런 일기장 쓰고 싶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빠지니까 쓰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네. 존중할 건 좀 존중할 또 필요도 있다. 네. 세심하게 좀 다듬어 달라 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부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네. 전화로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한민 문화심리학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 나눌 이야기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입장을 금지한다는 뜻의 노키즈 존 들어보셨죠? 아이들 입장을 막는 것이 차별은 아닌지 여전히 논란거리인데요. 애기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할 때 어머님들이 제지도 안 하시고 하면 저가 방해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카페가 진짜 여러 컨셉으로 요즘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런 카페 문화를 좀 어릴 때 애기들도 좀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최근 제주도 의회에선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인식 차이는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떠들기도 하는데 어른들도 같이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린이들만 그거 못 들어게 하는 건 좀 차별같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노키즈존을 비롯해서 특정 나이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르신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시니어존 카페가 등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처음은 아니어서 지난 2019년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한 포차에서는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문구를 문에 붙였다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별이잖아요, 그거는. 네, 노키즈존 얘기는 참 나온 지 꽤 됐고 이번에 노 시니어존이 나왔는데 이건 좀 잠깐 사연을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면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던 이제 단골 고객이라는 사람이 올린 사연을 보면은 이게 테이블 딱 2개밖에 없는 조그만 동네 카페였고 여사장님이 이제 가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카페를 운영을 했는데 동네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마담이 이쁘다, 마담이 타주니까 더 커피가 맛있다 이런 식으로 성희로성 발언을 하셔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노키즈존 뭐 60세 이상 출입금지 이걸 이제 달았다라는 거예요. 네. 좀 반응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리고 사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영업의 자유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뭐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노인을 다 일반화해 가지고 출입금지 시키는 건 뭐 노인 차별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세 분의 한번 좀 견해를 여쭤보고 결론부터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은. 저는 이제 자영업자였었기 때문에 요식업 네, 삼겹살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업주분들의 마음에 좀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업주의 자유다. 다만 본인이 내건 조건으로 인해서 분명 본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변 민심이 안 좋아져서 저 가게는 가지 말자 뭐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 매출이 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잘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의 책임은 오롯이 업주 본인이 지되 선택은 본인이 업주가 할 수 있다라는 전 입장입니다. 우리 한민 작가님. 저도 이 케이스는 그 사장님의 편에 들고 싶습니다. 그래요? 노인분들의 이제 그 젊은 여자분들한테 하는 이런 성희롱성 발언 같은 경우는 진상짓이죠, 진상. 예. 그렇죠. 거의 안 그러는데 아주 극히 일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좀 자주 당하셨다고 하니까. 네,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속 그랬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겠죠. 우리 장유미 변호사. 네, 저는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되게 유사한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사장님이 한 50대 후반 정도셨고 고객층은 거의 노인분들이셨어요. 60세 이상으로 보이는. 근데 이분이 대단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접으시더라고요. 여러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뭐 마담이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좀 취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 그리고 요즘은 커피값 할인 경쟁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비싼 커피집이 아니었는데 이제 한 잔 정도씩 너무 많은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또 오래 계시고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어서 거기가 약국이 됐나 아니면 다른 카페로 들어왔나 막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이게 오버랩 됐고 제가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뭐 이런 주인이 계시냐 왜냐면 이제 노 시니어 존이라고 써붙인데 옆에는 개는 출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개는 되면서 노인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댓글들도 주되게 보면 그 여사장님을 그래도 이해한다라는 댓글이 지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해는 당연히 되죠. 오죽했으면 잘했을까.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잘했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그러니까 진상 할아버지들을 가지고 노 시니어 존이라고 시니어를 일반화해서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게 온당하냐. 아마 이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적시한다든가 누구 특정인을 못 들어오게 하면은 이제 더 큰 보복이 아마 예상됐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노시니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입장 제한을 두는 거는 이미 예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홍대에 헌팅 포차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젊은 남녀가 이제 거기 가서 남자끼리 가고 여자끼리 온 테이블끼리 이제 서로 이제 가서 같이 한잔 하실래요? 이래서 자리를 합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포차를 이제 헌팅 포차라고 하는데 거기는 만 32세 넘어가면 안 받습니다. 제가 33세 때 그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어라고 잘하는데 민증 검사해요? 민증 검사하죠. 하는구나. 민증 검사. 그것도 좀 이제 자본주의 논리가 도입되는 게 좀 비싼 양주를 먹으면 한두 살까지는 봐줘요. 나쁘네요. 근데 그거를 사실 만 32세가 넘어가지고 못 가는 뭐 34세, 35세 분들은요 아쉬워는 하지만 그걸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영업 방식으로 영업 방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뭐 여성 전용 사우나, 남성 전용 사우나 이런 것들도 과거부터 존재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사례가 그런 경우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 제한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왜 뭐 그러면 지금 M장의 주장은 혼탕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결론은 아니요. 뭐 구체적이구만 뭘. 근데 저는 그건 봤어요. 네. 여성 사우나인데 남성 사우나는 수건을 주는데 여성 사우나는 수건을 안 많이 주는. 봤어요. 네,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돈 주고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해 못한 게 많은데 여성 사우나에는 치약도 묶여 있대요. 그래서 다 하는데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 입장 업주의 선택에 의해서 입장 제한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노시니어 존이 특히나 좀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약자를 제한했고 그것은 약자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일단 다가와서 더 불편하게 느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다 좀 깊이 간 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노인이 약자라는 프레임에서도 조금은 바깥으로 벗어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 소위 지금 말하는 시니어 연령대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계속해서 약자로만 좀 바라볼 것인가. 이제는 사실 70대라 그래도 젊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관리만 잘하시면 7, 80대에도 정정하시고 젊게 보여요. 근데 요건 갖고 이제 노인의 약자라고는 전제하에서 접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돌려볼게요. 어떤 점잖은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한 잔 즐기기 위해서 카페에 갔는데 나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입 제한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최근에 제가 홍대에 되게 핫하다는 무슨 스토어에 커피를 마시러 가게 됐어요. 제 대학 동기가 거기로 가자고 해서 저도 모르게 대단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젊은 사람들 내가 못 올 때 왔구나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예 출입조차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런 공간은 제가 뭐 스테이크를 한번 되게 먹고 싶었고 되게 격식 있는 자리를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아예 아이는 뭐 안 받는다고 또 돼 있더라고요.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배제되는 부분들 아이도 배제하고
배제하고 이제 노인도 배제 이렇게 배제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과연 사회가 나아가야 될 맞는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배제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는 담배를 팔면 안 된다. 네. 그럼 그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람 아무도 기준인 없죠. 거죠. 네. 왜 그러냐 배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배제 대상의 권익에 부합할 때만 그 배제라고 하는 것들이 갖는 어떤 정당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신체 그 발육이 끝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피면은 거기서 얻게 되는 건강의 문제. 네. 이것들을 사회적으로 고려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차별이 아닌 거죠. 근데 노인이기 때문에 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 배제인데 그 배제의 목적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합리적 기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특정 공간에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소비하는 공간에 연령을 기준으로 못 들어오는 게 합리적인 기준일 것인가? 저는 그래 보이지는 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약간 범위를 좁혀서 이제 노키즈 존까지 한번 결합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외에도 사실 노키즈 존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이라든가 뭐 비행기 또 뭐 박물관 이런 데 이제 아이들이 뭐 지나치게 떠든다든가 주변 사람들을 방해한다든가 뭐 기물을 파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데는 이제 아이들을 제한하는 데가 있고요. 서양 저기 외국에도.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전면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이제 오늘은 노키즈 데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융통성을 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니어 존은 제가 못 들어봤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이게 이제 기사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차별로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차별의 기제는 이제 혐오라는 정서입니다. 혐오는 이제 약자에 대한 것이고 저들로 인해서 뭐 내가 좀 약간 오염이 될 것 같다. 뭐 열등하고 약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제를 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노키즈 현상이라든가 노시니어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혐오라기보다는 좀 분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근데 차별을 가르는 부분이 어떤 그런 혐오라는 정서의 문제 이전에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존재,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제재는 그거는 얼마든지 어떤 뭐냐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지만 너는 어린애니까 당신은 노인이니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배제가 그게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이 어떤 멸시라는 감정을 동반하든 혐오라는 감정을 동반하든 그다음에 뭐 냉소라는 감정을 동반하든 그 둘째 문제고 차별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어떤 규정 짓는 것은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것. 그러니까 당신은 노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배제돼야 된다. 이게 차별인 거죠. 사실. 근데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이라고 볼 수도 분명히 있지만 또 반대로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좀 아이들이 좀 없는 좀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노키즈 존이라 그러면 난 여기 갈래라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카페 저도 동네에서 카페 갈 때 카페마다 분위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카공족이라 그러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는 있죠. 저는 피해 가거든요. 왜냐하면 가면 뭐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을 땐 거기 가면 저도 똑같은 손님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그런 데는 좀 피해 갑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을 땐 대화하기에 어울리는 카페를 찾아가고 혼자 좀 사색하고 싶으면 좀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아가고 일행 중에 누가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함께 갈 수 있는 카페를 골라서 가거든요. 동네에 카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저도 카페 그리고 이 자영업자분들의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컨셉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이가 없는 조용한 공간. 오히려 뭐 노인분들이 더 애용하시는 아니면 고양이를 대동하거나 반려견을 대동하는 그럴 수 있는데 좀 본질적으로 그렇다면 아까 존재를 이제 배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5세 미만인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60세가 넘는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그냥 그 상황에 놓여인 건데 그걸 이유로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내가 그 카페에 가서 떠들거나 남에게 패가 주지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어떤 나이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내지는 초과했다는 이유로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게 뭐 일부 카페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분위기로 흘러간다?
저는 그렇죠. 이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게 좀 씨앗이 되는 건데 조금 전에 M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좀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전형적인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뭐냐면 다수의 이익과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돼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배제될 수 있다는 만약에 논리로 가버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감정. 네네. 누군가 진상손님이 와가지고 막 우리 술자리에서 이제 가끔 시비 붙는 게 옆자리가 뭐 뭔가 뭐 술집 전세낸 것처럼 네네. 뭐 떠들고 난리 피면 짜증 나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했다가 이제 그 뭐 드자비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네네. 종종 있는데 진상 손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는 어떤 짜증도 있을 수가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위를 규제하는 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행동을 규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몇몇 진상 손님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보통 노인들이더라. 그러니까 노인 오지 마. 존재를 문제 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 얘기가 다수를 위해서라고 가버린다면 상당한 위험한 그게 논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노키즈존 문제는 부모님들이 잘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상식의 선이라서 사실 이거를 뭘 규제하기가 상식의 문제다 사실. 이건. 근데 이 상식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대로 제어가 안 돼요. 실제로. 아니 방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이 보이면 네네. 괜찮을 텐데 노력조차 안 하고 방치하는 제가 그럴 왜냐하면 수 있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제 부부셨는데 제가 아는 그분이 저를 이제 소개팅을 시켜줘가지고 그 여성분이랑 그 부부가 같이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이들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소개팅 자리에 아이까지 있고 부부도 있고 그 여성분과 저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둘이었는데 그 홍대 카페가 되게 좀 인테리어도 멋있게 돼 있고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핫한 카페였는데 그 아이 둘이 온갖 데를 다니면서 다 해집고 다니는데 부모 그 엄마하고 아빠분이 케어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여성분이랑 대화를 좀 나눠야 되는데 온 신경이 그 아이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아, 쟤네들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저 민폐 아닌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맞아요. 그 여자분하고 대화도 못 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자기 아이들 잘 케어하시고 아이가 케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막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고 하지 말라고 혼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아이고 아이 키우는 게 참 힘들지 하고 공감이 되는데 방치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걸 보면서 분명히 있죠. 있죠. 이 상식의 문제인데 이 상식이라는 게 100% 누군가 법률을 정한다고 제어가 되는 게 아닌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분노도 있지만 조금 더 심층적인 분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게 사실 제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고 이러는 게 이제 시끄럽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권리가 침해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장모님도 그렇지만 미혼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좀 심층 심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그 이제 뭐 결혼을 포기한다든가 출산을 뭐 포기한다든가 이런 이제 N포 세대들이 그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심지어 방치를 해.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좌절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지금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을 가졌던 뭔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의 권리를 침해해가면서 누리는 것을 좀 보기 불편해하는 그런 약간 무의식적인 분노가 이런 이제 배제의 심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아이들 있는 부모님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모르니까 저희 무의식에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검증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 장유미 변호사님 법률가에 한번 여쭤봐. 아까 이제 노 시니어존에서 그 진상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진상 할아버지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를테면 아우 마담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해하는 용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마담이라고 하지 좀 마세요라고 했더니 아니 마담한테 마담이라고 하는데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이제 게시글을 올리신 분에 따르면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아주 무한을 주는 거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대1로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전파 가능성이 있고 공연성이 공연성이 있어야죠. 다른 보는 사람 앞에서 망신조자 그런 게 있고 만약에 업무 방해라는 게 위력과 위계라는 요건을 좀 충족시켜야 됩니다. 위계는 속였다는 거예요. 이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위력이라고 하면 어쨌든 위세를 과시하면서 업무 방해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주 오래 앉아 있으면서 뭐 했다 그 정도로는 뭐 처벌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아예 뭐 출입을 제한하는 거는 이제 자영업자의 개인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또 규율하기는 어렵고 조례가 설사 생겨도 이거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진상 손님들이 있죠. 네. 어디나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진상과 동류를 묶어서 다른 사람이 네. 내가 똑같은 할아버지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출입금지를 당하는 건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그럼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답은 출입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게 사실은 정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매장 안에서 운영하는 분은 을이고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좀 약간 이상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그게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네. 현실로 돌아가서 본다면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말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뭔가를 찾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긴요.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해도 막 집어던지고 이게 지금 아니 뭐 우리 지하철에서 현실이니까요. 담배 피다가 피지 말라고 했는데 뭐 난동 부리고 뭐 이런 그런 네.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또 저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진상을 부리시는 블랙 컨슈머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등에 업고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분들에게 다 퇴장 요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일일이 다. 좀 첨예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희 업주의 이기주의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또 두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 사안을 이렇게 이건 퇴장 요구가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일들이 가게 안에서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업주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고깃집 하다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면 아무래도 응대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게 음식 갖다 달라고 할 때도 보통은 예의 있게 이제 주문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야! 부를 때도 이렇게 야! 이게 입에 붙으신 분들도 많아요. 어르신분들 보면 일하면서도 그런 게 귀 거슬리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그때마다 야라고 했다고 나가주세요. 저희 업장에서는 야라고 부르는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어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 역으로 이런 게 있는 거죠. 구제불능성 진상이라면 출입금지 한다고 순순하게 그럼 나 돌아갈게. 이럴 거냐라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네가 뭔데 내가 내 돈 내고 커피 사 먹겠다는데 네가 출입금지를 시켜오고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밀고 들어와서 커피 내놓으라고 이것도 있죠. 있는 거죠. 그럼요. 정말로 그러니까 대책 불가의 어떤 진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인 거죠. 상식의 선에서 그러니까 소통을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볼 때 이런 문제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인데 여기서 차별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럼 출입금지라고 써 붙인다고 그러니까 대책 없는 진상들이 순순히 고분고분 따르겠느냐라도 정반대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네요.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여도 들어왔을 때 그럼 나가라고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책이나 뭔가가 있나? 실제로는 없거든요. 아니면 기도 한 명을 고용하거나 이거 외에는 방법이 진짜로, 없는 거죠. 용어를 바꿔볼까요? 노가 들어가니까 방발감이 좀 드는데 노키즈 말고 어덜트 온리존. 발상의 전환. 좀 더 긍정적으로 단어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노 땡땡존이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사회 현상적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떤 그 민간의 영역에서 뭔가를 잡고 하여간 노라고 하는 것들이 그 옳고 그르고를 따라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게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건 위험스러울 수 있다. 이 생각을 안 드세요? 예, 분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카공족들도 이제 카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손님들이거든요. 앉아가지고 장시간 있고 전기도 많이 쓰고 전기 많이 쓰고
그리고 다른 손님들이 좀 대화를 나누려 그러면은 막 도서관도 아닌데 조용히 하라고 해달라고 해두고 당연하게 막 이렇게 노 랩탑 존이라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피해가려고 노카공족이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의자를 불편하게 바꾸신다든가. 그렇다. 아 요즘 그 만드는 평상처럼 이렇게 만든 카페가 많이 오래 생겼어요. 배겨서 못 앉았고 높이가 막 이러고 높이가 애매한다든가. 아 그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막 이제 봉 하나만 갖다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앉는 자리를. 앉는 자리에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5분 이상 못 앉아 있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려고 노력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업주분들 입장에서도 고민이 참 많으세요. 이게 결국은 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보면은 양식의 붕괴. 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거기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양식의 범위 안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네. 이런 현상이 좀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핵심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노 땡땡존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닥토닥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니 첫 번째 시간에도 괜찮았는데 두 번째 시간 되니까 훨씬 더 편안해진 것 같고 내용도 풍성해진 것 같고 너무 자아자찬 같나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우리 작가님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색해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좀 두 번째 보니까 좀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작가님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 토닥토닥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